어떤 기업이 있는데 팔란티어 도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사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업이 그 약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팔란티어는 보여줘요. 부트캠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회사의 핵심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바로 지갑을 열어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막 수주돼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건 못하거든요. 설명만 하면 다 사는 그 고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례 없이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 너무너무 비싸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2의 테슬라다. 제2의 테슬라. 작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자, 팔란티어에 주목하라의 저자 안유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은 역시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되고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도 싸게 사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우리 이제 팔란티어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 순위로 따져보면 3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주가가 미국 주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좋아요. 이게 주가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그 챗GPT 모먼트 이후에 시작된 AI 투자 붐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비싸다 하면서도 매출 또 늘었네? 매출 또 늘었네? 계속 가속화되잖아요.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GPU를 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다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청바지를 팔았던 업체라면 실제로 금광을 캐고 오일을 캐내는 회사는 어디냐? 소프트웨어 회사. 실제로 AI로 돈 버는 회사 어디냐 막 찾고 있는데 그 팔란티어가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2023년도부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 팔란티어의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부 공공 부문의 탄탄한 매출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한다는 스토리였는데 특히 이제 올해 25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업 부문이 성장을 했잖아요. 폭발적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팔란티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폭발적 성장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폭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별로 매출이 없을 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면 폭발적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스테이지가 초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룰 오브 40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장성과 수익성을 더했을 때 40%가 넘으면은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란티어는 지금 이제 80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성장도 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챙기는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비싸요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식이 팔란티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그 다른 빅테크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자명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6월 중순 기준으로 그 TTM 기준으로 했을 때 팔란티어가 주가 매출 비율이 110배였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이게 경쟁사로 얼크러지는 스노우플레이크가 1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 구글이 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례 없이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 너무너무 비싸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싸다는 것의 뜻은 이런 성장 속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 그렇죠. 상당히 가정이 오래 반영된 거죠. 가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뭔가 실적이 조금만 안 좋거나 그러니까 아까 룰 오브 40 말씀하셨지만 룰 오브 40가 계속 지금까지 증가해 왔어요. 그쵸.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80이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주가 많이 심리는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현재 주가가 워낙 비싸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심리에 흔들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매출과 이익이 뒷받침되어야 될 텐데 밸류에이션은 차치하고라도요. 팔란티어의 주 고객들이 정부와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위주의 매출 구조에서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민간 부분이 성장이 나올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부 부문도 꾸준하게 성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트워크 효과와 정부 기관들이 그 팔란티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 ADP라고 이제 아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미국에서 거기서도 이제 1.0을 팔란티어가 공급을 했는데 그 팔란티어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려고 RFP 써가지고 새로 막 준비하는데도 결국 팔란티어가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DHS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계속 차기 프로젝트는 계속 팔란티어가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공공 부문은 계속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스토리는 민간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 특히 올해 1분기에 작년 동비 대비 70%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로서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독특한 영업 전략인 AIP 부트캠프가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AIP 부트캠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세일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팔란티어 도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사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업이 그 약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 약속 기반 세일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팔란티어는 보여줘요. 어떻게? 부트캠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회사의 핵심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때 온톨로지도 원래 온톨로지도 제대로 구축하는 데는 막 시간이 많이 걸리면 3년씩 걸려요. 네. 근데 핵심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가볍게 온톨로지 모델을 만들고 팔란티어 파운드를 넣어서 돌려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걸 일주일 안에 5일 동안 딱 보여줘요. 그러면 바로 지갑을 엽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막 수주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할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데 잘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성적이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죠. 거죠. 바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그쵸. 아니 회사에 가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했는데 죄송한데 안 풀리네요.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 되게 근데 좋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게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를 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도 약간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트캠프로 5일 안에 그게 결판이 난다는 거는 그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AIP 부트캠프의 횟수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전에는 10번, 100번 이러다가 지금 이게 몇백 번 이제 분기당 막 1000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AI 부트캠프를 열기만 하면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기존에 쓰던 고객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팔란티어를 쓰다가 부트캠프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딱 했는데 좋으면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부트캠프 횟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팔란티어의 또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야 이거 데이터 뺏겨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더더군다나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라고 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은 다른 이제 학생이 올 때도 이제 제가 왜 올랐는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기업하고 팔란티어만의 철저한 비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밖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 팔란티어는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요. 가서 네 문제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강력한 세일즈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민간 부분의 성장, 폭발적 성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됐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와이즈처럼 산업 생태계 혁신이 가능한 그 제품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먹히면은 그 인더스트리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랑 뭐 자동차 공급망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런 시도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먹힌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비전으로서 기업을 위한 운영 체제라는 이 거대한 그 전방 시장 이것들이 달성이 되면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쓰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게 설명만 하면 다 사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 그 제품이 좋아야 잘 팔죠. 막 이런 이제 서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싸움이 있는데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그런 싸움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도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팔란티어가 비교가 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구글 클라우드랑도 비교가 되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팔란티어만이 갖는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 회사들 자체를 이해하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게요. 네네네.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세계 최고의 부품 창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품 창고 열면 다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뭐 만약에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알아서 부품 창고 키워주고 막 그 아주 가성비 좋게 부품 창고에 언제든지 액세스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를 매니지드로 서비스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엔진 제작 및 튜닝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한 툴들을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게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AI, ML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럼 팔란티어는 뭐냐? 팔란티어는 그냥 즉시 경주에 나설 수 있게 완성된 F1급 머신을 그냥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다 만들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거 쓰세요. 제일 네. 비싸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가면 그래서 팔란티어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업의 최고 경영자 아니면 기업의 현업 담당자들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다 부품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AWS의 뭐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보면 뭐 저장 서비스, CPU, 그다음에 AI 도구 이런 식으로 도구 형태로 다 부품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가 그걸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엔드 투 엔드 F1을 그냥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해준다. 다 해줘. 쟤네들은 뭐 이것만 해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뭐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상황도 좋고 그쵸. 지금 현재도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이게 그 고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부정적인 측면 다 말씀드렸으니까 성장을 미리 땡겼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은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미래의 가치라는 게 기업 운영 체제의 비전과 거대한 TAM, 그러니까 거대한 시장, 앞으로 열릴 어마어마한 성장의 끝없는 활주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두 배 되면 지금 비싸도 한 10년 지나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TAM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 나중에 이게 알았어,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매출이 커질 수 있어? 라는 질문이거든요. 팔란티어의 TA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을 도움을 주겠다고 나오고 있고 대단한 거죠. 어떤 한 국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서구권 전체의 국방을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사이즈는 지금의 상상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요? 이제 많은 이제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건 제2의 테슬라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으로 돈을 처음으로 제일 많이 벌어온 게 테슬라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로 돈 버니까 제2의 테슬라를 찾고 싶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비중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2의 테슬라 작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이런 면인데 둘 다 괴짜 CEO가 있어요. 되게 독특해요. 일론 머스크도 되게 독특하고 알렉스 카프도 독특하죠. 네. 그리고 둘 다 월가가 이해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아, 근데 그걸 좀 자세히 풀어보면은 아. 이게 이제 생태계 비즈니스라고 있다고 저는 설명하는데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면 너무 비싸죠. 그쵸. 자동차 회사 퍼 6, 뭐 7 이런데. 그쵸. 근데 뭐
근데 사실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를 만든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쵸. 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보택시도 로봇까지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거기에 AI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 전체 생태계 그 에너지를 또 메가팩 같은 거로 에너지 생태계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가에서 이야기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인 게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보면 되게 비싸요. 하지만 이걸 기업을 위한 운영 체제,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 문제를 푸는 기업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둘 다 또 캐시우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의 오해입니다. 시장에 오해 없으면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오해가 있어야 주가가 싸거든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월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은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팔란티어는 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민간 기업 부문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뭐 1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 비슷한 건데 이제 거대한 TAM 그다음에 AI 효과, 그다음에 세일즈를 정말 잘해요. AIP 부트캠프의 개수를 확인하세요. 아, 네. 그걸 보면 다음번 세일즈가 예측이 됩니다. 아, 이게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양적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늘어나면서 될 거고 질적 성장은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포획하는 형태의 그 혁신이 일어나면 그 산업계가 완전히 팔란티어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성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2부를 마무리하면서 작가님이 뽑아주시는 또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뽑는다면 네. 이제 어떤 문장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221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네. 실제 시장에서는 팔란티어나 테슬라처럼 밈 플러스 성장 서사가 강력한 종목은 높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실질 성장이 이어질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팔란티어가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AIP 부트캠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이 회사가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언제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주식일수록 본인의 컨빅션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죠. 명만은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제가 이런 유튜브 같은 데 처음 나와가지고 아, 네.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이호성님이 아주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네. 즐겁게 방송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이해도가 한 단계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영감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자영감 이호석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